8월 말부터 9월 초 그 시점부터 다시 전세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전월세에 가더라도 가격이 올라가 있고 지금 매매로 돌아서더라도 지금 담보대출 금리 때문에 또 걱정이 되고 그거 어떡하실 거예요 결국. 키는 이 무주택자한테 있다라고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8886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직원직설 시간을 항상 기다리는 1주택자입니다. 도남동 코오롱 하늘채 25평을 분양받아 계속 거주하다 10억에 내놨습니다. 기름 뉴타운의 센터피스 아파트 금매가 10억대 나와서 거래하고 싶은데 계속 거래가 안 돼서 계속 매물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거래될까요? 놓치기 정말 아쉬운데 현금이 없네요. 이경민 대표님 해결 방안 제시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전세 거래뿐만 아니라 매매 거래가 살아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따라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2022년 제가 집값 전망을 했을 때도 집값이 상승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전세 거래량이 늘어나야지만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서 이 매매 가격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가을에 전세 수요가 가을 이사철에 맞춰서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봄 이사철에, 올해 봄 이사철에 다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서 매매 가격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올해 초에 전세 수요층들이 다시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가을 이사철에 맞춰서 전세 수요가 다시 나오게 된다면 따라서 매매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고 매매 가격도 다시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럼 과연 전세 수요층들이 올해 가을 이사철에 맞춰서 나올 수 있는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 이유는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아마도 8월 말부터 9월 초 그 시점부터 다시 전세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매매 거래량도 다 같이 함께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년 한 해 평균을 따져봤을 때 매매 상승률, 매매 거래량이 가장 좋지 않은 시기가 6월, 7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매 자체가 거래가 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건 내놔도 손님이 없는 겁니다. 자, 따라서 8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거래가 조금씩 지금보다 점진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보십시오. 자, 이유는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성신여대 입구역에서부터 정릉역 요 사이가 이제 아리랑고개인데 이 아파트 중에서는 가장 준신축, 가장 대장급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뭐 입지 조건은 뭐 너무 좋은 입지는 아니더라도 나쁘지 않다. 근데 다만 지금 우리 아파트 뭐 10억 정도의 물건을 내놓으셨는데 지금 기름역을 지나 이 미아사거리역 일대 기름 센터피스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레미안 25평. 여기 지금 10억대에 나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10억대면 사실 완전히 초급매 물건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10억대 물건을 잡는 게 좋으신데 지금 현금이 없다 보니까 사실 뭐 선매수 후매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그래서 안타깝게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수준밖에는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거래가 된다라고 한다면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가 거래가 안 되면 또 다른 급매 물건을 좀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매 시장에서 봤을 때 이 매매 수요층들을 구분지어서 본다면 총 세 부류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투자자. 자, 투자자들이 매매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이 투자자는 다주택 투자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주택자 가운데서도 매매 시장에 들어오는 수요층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1주택자에서는 갈아타기 수요층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매매 시장에 또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 매매 시장에 투자자가
서울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까를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자, 투자자라면 다주택, 다주택이라면 2주택 이상을 들고 계신 분들이 투자에 임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자, 그렇다면 서울에 투기과열지역 내에 들어오려면 이 세금적인 중과 때문에 부담이 너무나도 큽니다. 취득세만 하더라도 거의 2주택 이상자가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12.4%의 취득록세를 내고 사셔야 돼요. 서울의 중위가격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2.4%면 뭐 1억대 이상의 취득록세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종부세도 공시가격 합산이 돼서 중과 세율로 인해서 종부세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세금적인 부담 때문에 지금 서울시장에 아파트 매수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지금 매매 수요 시장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자, 그리고 1주택 갈아타기를 봤을 때 서울시장에 들어올 수 있냐라고 본다면 이분들은 담보대출이 많이 나와야지만 갈아탈 수가 있겠죠. 근데 대출에 대한 한도가 지금 아직도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LTV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40%가 적용이 되고 있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처분하는 조건으로 또 담보대출이 발생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지금 DSR도 40%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기가 어렵다.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1주택자도 70%까지 LTV를 늘려주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대책에는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출이 아직도 한도가 너무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자, 내 물건을 내가 갈아타려면 선 매도를 하고 그 매도한 자금으로 후 매수를 해줘야 될 텐데 지금 우리 집이 매도 자체가 안 된다. 매도 자체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엔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출이 나와서 우리 집을 사줘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선 매도가 불가능해지는 거고 나도 마찬가지 갈아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와 1주택자 서울시장의 매매로 돌아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그러면 무주택을 굳이 우리 한번 따져본다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도 실수요층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투자 수요층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무주택자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실수요층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 임대료 상승이 엄청나게 높게 올라가고 있다. 임대료가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를 일단 따져봐야 될 텐데요. 자, 금리 인상의 여파가 매매 시장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전세 시장에도 미칩니다. 자, 금리 인상이 되면 전세 금리 또한 상승하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죠. 또 여기에 물가까지 상승을 해요. 이러다 보니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또 월세 가격이 함께 올라가는 거다.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전세 수요층들은 월세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월세 수요로 유입되는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월세 가격은 계속적으로 폭등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뜩이나 여기에 물가까지 올라가고 금리 인상에 경기 상황도 안 좋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월세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이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또 물가가 상승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자, 기존에는 이 분양가 상한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로 인해서 분양 가격이 굉장히 낮아서 로또 분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원자재 가격 전부 다 분양가에 반영시키겠다라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인근에 있는 분양가가 엄청나게 상승할 요지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분양가 상한제에 속하지 않는 서울 지역 일부분은 지금 주변 시세대로 분양가가 엄청나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3기 신도시 언제 기다려요? 3기 신도시 지금 되고 있습니까? 토지 보상금 자체도 지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3기 신도시를 언제 기다리고 있냐고요.
기다리는 도중에 이 전월세 상승폭 때문에 어깨가 엄청나게 무거운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지금 서울시장은 공급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시장이다. 따라서 임대료 상승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에 지치신 분들은 결국엔 매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매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출에 대한 LTV가 80%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80%. 지금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지역 무관하게, 이제 전부 다 생애 최초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도 6억까지 LTV 80%까지 늘려주겠다라고 발표했죠. 그래서 3, 4분기 내에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지금 기재부가 시중은행에 지침서가 내려가진 않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은행권에서 아직 80%까지 진행해 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침서가 다 내려오겠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8월 달 수준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80% 대출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매매 수요로 그냥 이동할 수밖에 없다. 자, 만약에 세입자, 임차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신규 계약하려고 나왔는데 전월세 가격이 완전히 폭등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전세 가격도 함께 올라가는 거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월세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매매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전월세 가격의 부담도 느껴질 수 있는 게 지금 임차인분들이 딱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오도 가도 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전월세에 가더라도 가격이 올라가 있고, 지금 매매로 돌아서더라도 지금 담보대출 금리 때문에 또 걱정이 되고, 그거 어떡하실 거예요, 결국. 그러면 전월세 폭등할 거를 부담받고 전월세에 배팅할 거냐, 아니면 매매 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거에 이자 부분에 부담이 되는 거에 배팅할 거냐,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둘 중에 하나에 배팅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남의 집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것보다는 내 집을 갖고 있을 때 부담이 되는 게 훨씬 더 속이 편하겠죠. 무주택 수요층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가는 수요층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매매 수요층으로 이동하는 수요층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무주택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실수요층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분들은 선매수 후 전입할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투자를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실수요로 가기 위해서는 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 담보대출 한도도 나오지 않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내 자금이 좀 더 적게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일단 선매수하고 나중에 자금 여력이 좀 생겼을 때 내가 후 전입할 목적으로 미리 투자에 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분들은 지금 상생 임대인이라는 세제 혜택이 부여될 겁니다. 자, 이 상생 임대인의 혜택은 2년 거주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주 요건, 비과세 요건을 제외시켜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비과세를 거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무주택자한테는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주택자 가운데서도 일단 투자에 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자, 이 기간 자체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세를 껴져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해야지만 이런 2년 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이렇게 투자에 임하시려고 하시는 무주택 수요층들이 이제 앞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장은 투자자와 1주택자가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 그렇다면 서울시장은 이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매매해줘야지만 거래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키는 이 무주택자한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층이 있을 수 있고
투자 수요층들이 있을 수 있다. 이분들이 시장에 나와야 되는데 그럼 과연 언제쯤 나올 수 있냐라고 본다면 8월 말부터 9월 초에 수요층들이 좀 지금보다 많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7월 달에 계약갱신이 만료되시는 분들이 시장에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신규 계약을 해야 될 분들이 이제 시장에 다시 나오겠죠. 그럼 이제 무주택 수요층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전월세에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전월세에 가려면 여러 가지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만약에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매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매매는 하급지역 일대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하급지역 일대. 자, 강남 같은 지역 일대에 사실은 무주택 수요층들이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세 대출에 대한 한도가 서울보증에서 5억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현금 비중이 굉장히 많아야지만 우리가 매매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수요층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남에 집을 사신 분들은 신고가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1주택 수요층들이 또는 다주택 수요층들이 물건 처분하고 강남에 똘똘한 아파트로 가시는 분들이고 무주택 수요층들이 강남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대출을 이용해서 전세에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세 한도가 5억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세와 매매의 차이가 굉장히 큰 강남 지역 일대에 지금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내 집 마련을 차라리 안정적으로 그냥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하급적 일대 아파트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수요층이 나올 수 있고 또는 투자 수요층들이 이제 이런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고자 나오시는 분들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내줘야 될 텐데 임대인이 사실 보증금을 내줄 수 있는, 반환해 줄 수 있는 현금 여력이 많이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 거의 많지 않죠. 따라서 전세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내주려면 우리 집이 전세 계약이 돼야지만 보증금을 내줄 수 있겠죠. 자, 그렇기 위해서는 당연히 8월 달부터 바로 뭐 거래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두 달 정도의 텀을 두고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한 8월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계약 성사가 되면서 계약금을 내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따라서 8월 말부터 9월 초에 수요층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시기로 보여지고 있고 이 시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무주택자가 매매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아마도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마스터키는 무주택자한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